경제 동향에서 우리 사회 문제까지 분석하는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한반도 국제 정세와 사회적 현안,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는 단박 인터뷰까지. 함께하는 세상, 오늘은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습니다.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희한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자, 먼저 지난달 24일 국회 환의위에서의 직회부를 한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달 24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국회 환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로 의결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 단독 투표로 진행됐고요. 제적 10명 의원 전원 동의로 의결됐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노위 전체회의 개의 후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해서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는데요.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사유로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했음에도 현재까지 이유 없이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 이유 없이 심사를 완료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환노위의 야당 의원들이 단독 투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노조법 2, 3조 개정안인데요. 2월 20일 통과된 이후 90일이 경과됐습니다. 아무런 논의 결과가 없다라고 김영진 민주당 간사가 지적을 했고, 국회법에 따라 60일이 경과하면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예.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여당 의원 전원이 퇴장을 했네요, 보니까. 이미자 국민의힘 간사는 예. 여야가 머리 맞대고 상의해서 합의 내고 찬성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는데, 민주당이 김남국 코인 게이트, 민주당 돈봉투 사건 해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안 맞다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들도 상임위원들이 입법 과정을 충실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예견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해당 법률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이 전쟁 났거나 위급 상황도 아닌데 법사위가 업무 혜택한 걸 왜 우리 환노위가 책임져야 하냐 하면서 반발했지만, 네. 이렇게 야당이 밀어붙이니까 모두 다 전원 퇴장했네요. 예. 자, 우선 평론가님, 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 어디에서 유래가 됐습니까? 이게 진짜 이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지난 2014년 쌍용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일부가 그때 기업으로부터 47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그때 노란봉투에 성금을 모아서 전달한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노란봉투법으로 붙인 것 같고요. 또 왜 옛날에 아버지들이 회사에서 월급 탈 때 노란봉투로 그렇죠. 월급 받았잖아요. 예. 거기서도 연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법안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법 파업 보장법 혹은 손배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을 부르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노란봉투법이라고 하니까 이 일각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보호하는 거 아니냐, 반대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합법 파업 보장법 등으로 명시를 변경할 것을 제안한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친노동과 친기업이 양립 불가능하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 이름 변경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예. 일단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이 법안 내용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으로 인정하는 파업의 범위를 넓혀서 노동자들의 파업할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첫 번째는 무조건 불법 파업이 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임금이나 근로시기나 복지 관련된 요구 아니면 모두 다 불법 파업이거든요. 심지어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파업해도 이거는 불법 파업입니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파업 역시 불법 파업인데 이렇게 되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무분별한 소송을 막는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노동자들이 무슨 돈이 또 47억 원이나 이렇게 소송을 합니까?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돈의 한계를 정하자 이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때 진짜 주인이 그 원청 나와라라고 하면 원청 기업에서는 당신들은 이제 하청 기업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는 상대가 아니야라고 피하거든요. 네. 그게 극단적인 투쟁으로 번지게 된단 말이죠. 원청이 대화를 피할 수 없게 한다 이런 내용 담겨 있습니다. 예. 자, 이 법의 시행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지 않습니까?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러니까요. 경영계는 이 노동자가 파업하면 생산에 문제가 생겨서 손해를 보는데 그래서 소송을 거는 것인데 이걸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다. 불법 파업을 봐주자는 법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노동계는 그게 아니라 지나치게 좁았던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구조조정 겪고 파업을 해도 불법으로 내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자, 정치권에서도 이 노란 봉투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완전히 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여야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 찬성층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조의 무력화 수단으로 악용되는 손배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예전 삼성에서 나왔던 그 노사 전략 문건이요. 예. 창조 컨설팅이라는 데서 이제 제작을 한 건데 완전히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히 들어 있었죠. 손배소 같은 경우. 그 두 번째 불공평한 원청과 하청 관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겁주려고 이제 하청 기업은 아무 힘이 없거든요. 세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고용 형태 다양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지금 전통적인 고용 형태가 아니라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ILO에서도 이 결사자유위원회에서 이거 특고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게 헌법과 민법에 위배된다는 주장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켰다. 이게 범위가 모호하게 돼서 죄형법적용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노사 갈등 확대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겁먹지 않고 노사 파업을 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은 확대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연결되는데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청 사업주를 넣으면은 이거는 정말 그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넣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워낙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에서 반대를 합니다. 예. 자, 혹시요, 우리나라 외에도 해외에서도 이른바 노란 봉투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계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주된 근거 중 하나가 해외에서도 노조 쟁의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해 준 사례가 드물다는 겁니다. 예. 실제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서 불법적인 쟁의 행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영국은 심지어 기존 2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4억 원에서 한 16억으로 올렸고요. 프랑스에서도 이 노란봉투법과 비슷한 노조단체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이 발의이 됐지만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근거를 들어서 재계에서는 봐라, 외국에서도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을 안 하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반대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 해외 사례에 대해서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측은 정부 여당과 또 재계가 해외 사례를 좀 왜곡하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사용자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일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야기하는 지금 영국이나 프랑스 등등의 이런 소위 얘기해서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을 잘 안 하는 이유는 사용자가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영상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밀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꺼리고 또 향후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노사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된 제도인데 이거를 그 경영계에서는 근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자, 뭐 결론적으로는 주요 나라들에서는 거의 사문화된 법안을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제 만들고 시행하는데 이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어떨까요? 행사할 것 같습니다. 예.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서 노란봉투법까지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이 이미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되는 것은 전부 다 거부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중동이나 매경이나 한경동 보수지와 경제지에서는 국회에 직회부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부권을 유도합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조중동과 매경, 한경동 보수지와 경제지는 다들 재벌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죠. 예. 네. 정말 생각만 하더라도 답답한 이 상황인데 참 요즘 이런저런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참 여러 가지 환경이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답한 거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대한민국 헌법 33조는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형성하기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당체 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에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예.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청구를 합니다. 오히려 헌법 33조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조가 사문화된 것 같아요. 기업들의 손배소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 대단히 많고 심지어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노조 편 드냐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평론가 입장에서는 약자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도권은 손배소 걸린 노동자들 더 목숨 끊기 전에 이 손배소부터 처리하고 좀 법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평론가님 논외이긴 합니다만 요즘에 경찰이요, 좀 정당한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경 일변대로 태도를 좀 전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역사를 보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 물리친 국민들이고 그 독재 정권들은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저항을 받기 전에 항상 이렇게 강경책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강경책을 쓴다라는 것은 국민들이 저항권을 준비한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뭐 늘상 국민들은 그래 배경이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지요. 지금까지 최유한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